안녕하세요, 한차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양파 더미에서 랍스터 찾기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갑자기 변호사가 왜 양파 랍스터를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일단은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변호사는 과연 뭘 하는 사람이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게 요리사, 셰프의 비유를 해볼게요. 요리사는 어때요? 재료가 있죠. 재료가 있으면은 이것을 맛있게, 그죠? 맛을 올려서 먹는 사람한테 만족을 주면 되는 사람이죠. 요리사는, 그죠? 재료를, 그죠? 맛. 근데 변호사를 요리에 비유를 해봅시다. 변호사를 요리사에 비유를 해보면 이건 뭐예요? 맛은 결국에는 설득력입니다. 설득력. 변호사가 어떤 변론 활동을 했는데 그 결과 A 변호사의 주장이 맞다. 그러면 승소 판결이 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요리를 맛보는 사람은 이 변론 과정에서 누구예요? 판사님이죠. 판사님. 한 사람을 위한 요리입니다. 아시겠죠? 의뢰인을 위한 요리가 아니고 변호사는 판사님을 위한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곧 좋은 결과이고 의뢰인한테 도움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변호사가 변론을 하면은 맛이 있어야 되겠죠. 설득력이 있어야 됩니다. 설득력이 있으면은 판사가 A 변호사 말이 맞다라고 A 승소라고 판단을 해주겠죠. 여기서 말하는 승소, 만족은 판사로부터 승소를 받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은 제가 오늘 주제인 양파 더미는 뭐고 랍스터는 뭐냐. 요리사가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하는데 요리사는 차이점을 이제 말씀드릴게요. 차이점. 요리사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요리를 예를 들어 볼까요? 회를 일식 요리사라고 하면 회 요리를 하는데 그건 요리사 마음이잖아요. 내가 가가지고 싱싱하고 비싼 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지, 조금 덜 싱싱하지만 내가 요리를 막 첨가해가지고 이걸 좀 싼 가격에 파는 요리를 만들지, 그건 요리사 마음이죠. 그죠?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변호사는 내가 마음대로 재료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재료는 누가 갖다 주냐? 의뢰인이 까만 봉지를 딱 들고 옵니다. 그죠? 까만 봉지를 들고 와. 여기서 의뢰인이 하는 말, 증거, 여기서 유추되어서 내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 증인의 진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변호사가 요리를 할 수 있는 재료라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요리를 해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제가 일단은 초임 변호사들 있죠. 초임 변호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서, 의뢰인이 한 말과 초보 변호사들 봅시다. 실력이 없다. 그러면 의뢰인이 한 말을 정리하고 의뢰인이 준 증거를 정리해서 제출해. 이걸로 소장을 써가지고 주장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너무 맛이 없어, 졌어. 그럼 뭐래요? 나는 의뢰인이 준 거, 당신이 이렇게 나한테 말했잖아. 한 말. 당신이 나한테 준 거 줬잖아. 왜 나를 탓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다. 변호사는, 이거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소소하죠. 대소소는 뭐예요? 대소소는 의뢰인이 한 말을 조금 받아 적어가지고, 법률적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형식에 넣어갖고, 좀 문서를, 의뢰인이 한 말을, 대소소에서는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지. 근데 변호사가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죠?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재료를 주는데 의뢰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이 거의 셰프급이야. 그래서 다 정돈된 재료를 주고 이렇게 하겠냐는 거예요. 의뢰인이 들고 오는 재료는 양파가 한 무더기를 주고, 그죠? 요 안에 요만한 뭐를 준다? 랍스터를 준다는 거야. 랍스터를. 근데 의뢰인은 이게 랍스터인지도 몰라. 그죠? 변호사 상담을 해보고 사건을 보고 기록을 뒤져서 이게 랍스터네를 찾는 거죠. 그죠? 찾아가지고 그럼 변호사는
이만한큼의 의뢰인이 준 양파와 랍스터를, 아까 이제 실력 없는 변호사는 어떻게 요리를 한다? 그죠? 양파 더미에, 랍스터는 찾지도 못했어, 그 변호사는. 결국엔 양파 더미에, 맛없는 양파 더미에 랍스터가 집게발을 요만큼 내밀고 있단 말이야. 이걸로 변론을 한단 말이야. 그죠? 그럼 설득력이 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게 무슨 양파탕이 돼버렸네? 설득력이 떨어지고, 맛이 없다. 판사는 넌 패소. 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똑같은 요리를 하는데, 그죠? 잘하는 변호사는 어때요? 이 사건을 뒤지고 추궁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사건의 핵심 랍스터를 찾는다. 랍스터를 찾으면 여러분 요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양파국을 끓일 거예요? 랍스터를 끓일 거예요? 그죠? 그럼 랍스터 요리를 해야죠. 랍스터를 키워가지고 랍스터를 이렇게 접시가 있으면 랍스터를 이만큼 넣은 다음에 여기 곁가지로 양파를 넣어서 랍스터 요리를 드세요 판사님 해야지. 그죠? 그러면 이게 설득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승소로 이어진다. 네. 아시겠어요? 이 랍스터를 찾는 것, 뭐가 랍스터인지 의뢰인이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의뢰인은 이게 양파인지, 랍스터인지, 이게 김치찌개를 끓일 요리인지, 우리는 창작 요리사, 요리사랑 차이점이 뭐냐면, 창작 요리사. 내가 정해진 레시피대로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각 사건마다 의뢰인들이 들고 오는 재료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요리사는 자기가 재료를 선택할 수 있지만, 변호사는 의뢰인이 주는 재료로만 최상의 맛을 내는, 설득력을 내는 요리를 해야 되는 거야. 설령 의뢰인이 들고 있는 재료가 다 썩은 재료야. 썩은 재료라도 최대한 요리를 잘해가지고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도록 설득력 수준을 높여야 돼. 맛을 최대한 잡아야겠죠. 요리사도 싼 요리 만들 때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요리를 잘해가지고 재료는 구리지만 그래도 요리를 잘하는 게 좋은 요리사잖아. 변호사도 마찬가지예요. 요 재료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재료가 있는지 없는지 찾고 방법을 찾는 거는 변호사 역할이고, 그죠? 최대한 다 찾아봤는데도 없으면은 있는 요리 재료 가지고도 그 나름의 최상의 맛을 내야 된다. 설득력을 내야 된다.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받아오는 게 변호사의 역할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뭐 추상적으로 요리에 비교해서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이혼 소송하면서, 그죠? 이런 경우가 가끔 제가 눈에 보여요. 예, 예를 들자면 우리 이혼 소송에서,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소송에서 제가 A쪽 변호사예요. 원고 쪽이 원고 쪽 변호사예요. 근데 이혼을 해주세요, 위자료도 받아주세요, 재산분할도 받아주세요 해갖고 왔는데, 이혼하고 위자료 받아주세요 왔는데 상대방이 B가 이 사람이 바람도 폈다거나 뭐 때렸다거나 쌍욕을 했다거나 그러면 편하죠. 이 재료가 좋은 거야. 이거 증거를 딱 들고 있다. 그럼 굿 재료죠. 굿 재료. 근데 제가 이번에 최근에 한 소송 보면은 이게 그냥 조금 명확하지가 않단 말이야. 이게 이렇게 명확한 증거, 좋은 재료가 막 싱싱한 재료가 의뢰인 바로바로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 양파 더미 속에서 랍스터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의뢰인은 몰라요. 자기가 그냥 이 까만 봉다리에 모든 증거를 담아서, 진술을 담아서 변호사한테 주는 거지. 그 봉다리를 열어보고 이 안에서 재료를 찾아가지고 요리를 해야 될 것은 변호사의 역할이다.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이 A를 변론할 때 문제는 상대방이, 왜냐면 대부분 진술이 상대방 증거가 명확하게 증거가 없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뭘 했다는 거 없고, 우리 의뢰인 진술이 대부분이야. 근데 우리 의뢰인이 그렇다고 거짓말 안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아닌 건 나는 알겠는데, 그죠? 요리를 먹는 사람은 누구예요? 판사죠. 판사한테 설득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던 중에 막 이 양파 더미 속에 뭐가 있었냐? 의뢰인이, 그죠? 혼인기간 중간에 정신과 진료를 받았어.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 그럼 진료 상담을 하면서 우리 아내가 증거는 없는데, B가 말하는 증거는 없는데, 그죠? 명확한 증거는 없는데,
우리 아내가 이러쿵저러쿵 나한테 이런 잘못을 해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 양파 더미 속에서 랍스터다. 왜냐, 똑같은 정신과 진료도 이제 소송할 때 일부러 증거 만든다고 갈 수도 있거든요. 그죠? 소송할 무렵에 정신과 가서 진료받는 거는 그건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무런 증명력이 없다. 하지만 소송 혼인 기간 한 가운데서 우리 의뢰인 A가 이렇게 피해를 호소하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는 거는, 그죠? 그때 당시의 증거니까 우리 의뢰인 혼자서 정신과 가서 받고 B랑은 상관도 없는 증거지만 당시에 B의 유책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증거를 찾았어. 랍스터를 찾았어. 그럼 이제 이걸 요리하는 게 문제죠. 그죠? 아까 제가 말한 대로 랍스터를 찾으면 뭐해? 양파 더미 속에서 랍스터를 요만큼 해놓고 이게 랍스터 요리입니다. 요리하면은 판사님이 잘 또 판단해 주겠다. 그죠? 저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 랍스터 요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랍스터를 찾았으면 그러면은 소장 전반에다가 띄웁니다. 이거를. 그죠? 소장이 있으면은 이 원 오브 댐으로 이 안에서 요 진단서도 있어요. 그럼 이래놓고 자기는 요리를 했대. 맨날 보면은, 그죠? 이거 아니고 이게 랍스터면 꺼내 올려가지고 초반에 판사가 읽기도 전에 요 서론 부분에서 그냥 빵 하고 이걸 들이밀어 버리는 거예요. 들이밀면서 이제 우리 의뢰인 진술뿐인 내용을 쫙 쓰기 시작하면 이 글을 이렇게 읽는 사람은 어떻게 느껴져요? 이 랍스터를 이미 먹었기 때문에, 그죠? 우리 의뢰인 증거 없이 하는 말도 다 우리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 느껴진다는 거. 왜냐면 이 사람이 소설 쓰고 있는 게 아니구나를 앞에서 내가 보여줬잖아. 판사님 이거 보세요. 혼인기간 중간에 정신과 진료 받은 거 이거 뭐 위조했겠어 이 사람이 몇 년 전에 정신과 진료 받은 내용도 자기는 이혼 안 하려고 견뎌 보려고 받은 내용이란 말이야. 얼마나 신빙성이 있어. 그죠?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부정행위. B가 A, 또 의뢰인이 A인데 B가 부정행위를 했어. 부정행위를 했고 B'와 같이 했죠. 이거 피고이 상간자죠. 상간자랑 같이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해요. 근데 이것도 막 의뢰인은 부정행위 증거를 이만큼 갖다 줬어. 이야, 전부 양파. 물론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해도 이기긴 이깁니다. 왜냐면 이거는 부정행위 증거가 있으니까. 그죠? 하지만 제가 뭐예요? 랍스터를 찾아가지고 맛이 다르겠죠. 맛이. 설득력이 증폭되면 어떻게 돼요? 위자료 액수도 증폭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뿐만 아니고 여기 엮여있는 재산분할이라든지 전부 다 상대방 이미지가 X가 돼버리니까, 그죠? 이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설득력을 증폭시키는 변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맛있게 해야지. 그죠? 진짜 싱싱한 랍스터를 갖다 주면 실력 없는 요리사도 어때요? 맛은 있어. 랍스터를 끓였는데 뭐 어떻게 해야 맛이 없어. 맛은 있지. 그죠? 근데 실력 있는 요리사는 어때요? 거기서 최상의 맛을 찾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똑같이 증거가 우리가 있더라도, 그죠? 이 수많은 부정행위 증거 중에서 랍스터는 뭘까? 뭐를 들이밀면 진짜 빼박 증거가 돼서 상대방이 뭐라 상대방들은 답변이 예상돼 있어. 우리 부정행위 안 했다. 이렇게 증거 다 들이밀어도 부정행위 안 했걸랑요. 이런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부정행위 안 했걸랑요 말을 하기 전에 판사가 이 랍스터를 보면 사람들이 상대방이 부정행위 안 했걸랑요 이렇게 말을 하면 이 가정스러운 것 느낌이 딱 들면은 우리가 이기는 증거 제시죠. 이기는 변론이란 말. 그 다음 그대에 뭐 내가 부정행위 하려고 안 한 게, 그리고 이렇게 들이밀면 원래 다 부정행위 안 했걸랑요 해야 하는데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 너무 우리 쪽 소장에서 밀어붙여가지고. 그래서 하긴 했고요 이렇게 기가 죽는다든가 기세로도 누를 수가 있고, 이렇게 눌렀는데도 달라들면은 판사가 오히려 이 가증스러운 것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위자료뿐만 아니고 재산분할 뭐 양육권 뭐 다
불리하게 판단을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서 썼던 소장 중에서는 이렇게 이제 부정행위 증거가 많았는데, 그 중에 뭐가 있었다? 모텔 CCTV가 있는데 이 상간자들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혔단 말이에요. 이 많은 증거들 중에, 그죠? 제가 봤을 때는 이 대문짝만하게 얼굴이 빵빵 찍혀 있는 이 증거가, 이 수많은 증거들 중에서는 랍스터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송 전반에다가 얼굴이 빵빵 찍혀 있는 화면을 캡처해서 넣어놨다 이 말. 그러니까 상대방 피고들아 제발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라 이 말에 그냥 인정하고 넘어가지. 너가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찍혔는데, 근데 대문짝만하게 얼굴이 찍힌 거를, 그죠? 뭐 약한 증거도 있고 뭐 양파 같은 증거도 있는데 그 안에 여기 넣어놓으면은, 그죠? 판사가 또 이 사람들 헛소리 하면은 판사는 이게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많으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 말이 맞나 이러다가 나중에 이걸 봐봐도 효과가 반감된다. 설득력이 맛이 반감된다. 이 좋은 랍스터를 가지고 랍스터 요리를 해야 되는데, 왜냐면 양파국을 끓여놨기 때문에 양파국을 먹은 판사는 위자료도 좀 적게 줄 거고, 그죠? 그런 요인이 생긴다. 그래서 오늘은 요리사의 비유를 해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저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어쨌든 변론이라는 거는 다 같은 게 아니다. 그냥 의뢰인이 한 말 간단하게 뭐 소장에서 잡아 넣어주고 이게 변호사의 역할이 절대 아니다. 그건 대소소급에서 해야 될 업무고, 변호사는 진짜로 의뢰인의 배를 갈라서 수술하는 의사처럼 전문적으로, 그리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맛을 증폭시킬 수 있는, 설득력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변호사의 역할이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